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45번째. 오늘은 비겁이 용신이라고 형제되기 좋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하셨던 분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드리고 헛방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분께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쭈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선생님, 제가 오래전에 몇 군데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사주에는 다른 것보다 형제덕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주가 상담 오신 분 사주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주에 나타나 있는 형제덕이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네요. 저는 이 사주를 보고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혹 예전에 상담하실 때 왜 형제덕이 좋다고 하는 설명을 들으셨는지요? 라고 물으니 그분이 답하십니다. 글쎄요,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사주에 물이 많아져서 제가 약해졌는데 약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 태어난 달의 큰 쇠이고 그것이 바로 비겁이라 형제를 뜻하니 형제덕이 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나 사주의 큰 물로 인해 약해졌으니 월지에 큰 쇠 신금이 비겁으로 내게 힘을 보태주는 용신으로 봤고 그래서 형제덕이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 사주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 사주를 보면 형제덕이 징그럽게 없고 오히려 형제가 내게 해를 끼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덕도 매우 약한 사주고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온 겁니다. 제 위로 형이 둘이 있는데 자라오면서 이상하게 저를 못살게 굴고 가진 모함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분배를 했는데 형들이 아버지께 저를 어떻게 모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게 돌아올 못까지 서로 가로채 가버렸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너무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기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선생님께 제게 배우자 덕도 약하다고 하셨는데 실은 둘째 형과 제 아내가 눈이 맞아 불륜이 되는 폐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제게 형제덕이 있다고 하니 너무 혼란이 있어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제 사주가 어떤지 확인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참 민망하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분 사주를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앞에서도 봤었죠? 상담 오신 분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병신월 신묘일 기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해년생이시면 71년생이시죠? 71년생 올해 2019년에 49이 되시는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연간에 있는 이 신금도 작은 쇠가 되겠네요.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이 해수도 큰 물이 되겠죠. 호수같이 큰 물. 병화, 큰 불이 되겠네요. 신금, 큰 쇠, 무쇠같이 큰 쇠, 묘목, 작은 나무. 기토는 작은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보기에는 오행이 빠진 오행은 없이 보이죠. 그런 형국이고 육친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육친은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해수도 상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불은 병화는 나를 극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신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묘목은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기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이렇게 육친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의 오행은 빠진 거 없고 육친도 빠진 게 없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그마한 새 신금이 신월달에 태어났네요. 신월은 초가을이죠. 가을은 새 계절 나하고 같은 오행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신금 작은 쇠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네 편이 되겠네요. 그죠? 같은 쇠는 어디가 있는지 먼저 볼까요? 자, 연간에 신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네요. 그리고 월지에 신금도 나한테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고 나머지는 없죠. 지장간에도 없고. 다음에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시간의 기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는 형국이네요. 나머지는 나와 있는 건 없고 해중의 무토, 신금 안에 무토, 그 다음에 해중의 무토, 이 흙이 들어있지만 얼마나 힘을 보태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오행은 신금, 월지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만이 나한테 힘을 주고 있고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은 큰 물 해수, 묘목, 작은 나무, 큰 불 병화, 그 다음에 큰 물 해수가 힘을 빼가고 있어서 내 힘을 빼가는 세력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신금,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신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신금은 밑에 있는 해수한테 금생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나한테 힘을 주기보담도. 아니면은 이 물이 너무 많아서 수다 금침이 돼서 힘을 거의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의 신금이라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하나 잃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이 나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신금도 보면은 옆에 있는 큰 물 해수를 갖다가 생하느라고 나한테 힘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은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을 별로 못 받고 있고 기토만이 나한테 유일하게 힘을 주고 있는데 기토도 해수의 큰 물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가.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큰 물 해수들이 있죠. 큰 물 해수가 상당히 힘이 많네요. 이게 호수같이 큰 물인데다가 금생수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금생수를 받고 있어서 이 물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묘목 정도는 한 방에 밀어버리고 부목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썩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토도 밀어버릴 기세고 이 수다금치까지 조그만 새들은 물에 잠기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물이 이 사주의 병이 됐네요. 병.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됐는데 신약한 사주들은 보통 억부로 내게 힘을 주는 오행이 용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토가 되든지 신금이 됐든지 이런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되는데 그쪽 다른 데 상담한 데서 이 신금 커다란 새가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니까 용신이다. 그래서 이게 겁재죠. 겁재는 형제, 자매를 뜻하죠. 친구나 동료나 그런 걸 뜻한데 그래서 이게 용신이 되니까 형제되기 좋다고 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신금이 용신인가요? 물론 보면은 약한 나에게 힘을 준다고 그래서 용신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신금이 하는 일을 보자고요. 나한테 힘을 주는 것보다 이 사주에 물이 많아서 흉하다고 그랬죠. 이 호수같이 큰 물을 갖다 생하고 있는 그 존재가 오행이 이 신금이라는 얘기죠. 또 신금 안에 임수도 들어있죠. 그러니 이 신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는 것보다 이 물을 사주에 많아서 흉한 이 왼수 같은 물을 생하고 있는 이 신금은 난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왼수가 됐네요. 왼수. 왜? 이 사주에 흉한 물을 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용신이 될 수가 없죠. 이거 하는 일이 이 신금 안에 큰 물 임수를 품고 있으면서 이 흉한 물을 생하고 있으니 얘는 흉신이란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물을 생하고 있으니까 조우로 큰 불이 용신이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기토가 용신이 될 수는 있어도 이 신금은
나한테 힘을 주기보다 흉한 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는 왼수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덕이 징그러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죠. 이 사주에 물이 모든 걸 장하게 해서 사주로 망쳐놨는데 이 왼수를 돕고 있는 사람은 같은 왼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비견으로 형제가 되고 동료가 되고, 그래서 형제덕이 징그러울 게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가 배우자 덕도 없다고 그랬어요. 배우자 덕도 매우 없네요. 배우자가 어떤 거죠? 이게 재성이죠. 재성. 아니면 해 중에 간목. 이게 정제. 나와 있는 게 이게 편제. 이 재성들이 어떤가요? 질이. 이 많은 물에 썩고 있잖아요. 썩고. 아니면 부목이 돼가지고 떠내려 내려가서 이런 나무의 질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 덕이 약하다는 말씀드렸고, 요 묘신 원진살 보이시죠? 원진살 부부궁과 결혼궁에 원진살까지 끼어서 배우자 덕을 매우 약하게 하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서 이 신금이 흉, 그 다음에 배우자 덕이 약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오늘 사주에서 오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주를 파악할 때 기계적으로 일간이 약해졌을 때는 인성 또는 비겁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 용신이다라고 바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그 오행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신금은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것보다 이 해수를 생하는 마음이 더 크고 현재 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금 자체에 임수라는 큰 물을 품고 있어서 아주 흉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약한 사주에 대해 비겁이 용신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때문에 그 통변이 잘못됐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신가요?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